자, 오늘 뭐 어떤 게 궁금해서?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내가 먼저 오늘 매매한 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요 카톡 내용을 보면, 자, 요거 아까 이제 여기서 롱을 잡았다고 했지, 여기서. 네. 사실 만약에 내 관점으로 보자면 이제 여기서 숏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나는 숏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강지지 구간이라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 나스닥 우하향 중이고, 그 다음에 2평이 모여있는데 2평 아래쪽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불안 요소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줬고, 요런 거를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줬었다 애가. 근데 이제 내가 이러니까 숏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 왜냐면 나는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었지만 또 내 관점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정답은 없거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나한테 이야기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자, 39가 깨지면 과감히 손절이라고 이야기한 게 본인의 원칙이고 본인의 기준이었는데, 이때 내가 물어봤을 때는 아직 손절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지. 네, 사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지금 절반은 털었는데 넘어가서.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당시 뚝이 34K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 총 시드가 그래도 시작보다는 많이 불었어요. 시작할 때가 9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1200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거기서 손절을 쳤으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달러가 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태까지 쌓아온.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단순하게 운이 좋아가지고 비트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 여기서 1K 2K 빠졌으면, 그쵸, 더 빠졌으면은 진짜 뚝 나간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최초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을 지키는 게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나 39가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후두둑 빠졌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38.6까지 후두둑 빠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럴 때는 멍해지거든 사실, 이렇게 갑자기 빼지면. 근데 기준을 안 지켜버리고 이제 손해액이 생각나다 보니까, 손해나도 손해가 너무 크니까 기준 모르겠고 일단 기다려보자,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갖고 가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대로 빠질 수도 있는데,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준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텨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들은. 그러면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기준을 안 지켜. 그러면 그게 처음 한 번, 처음 두 번, 처음 세 번, 뭐 이렇게 세네 번 요행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네 번째 잘못 아다리 걸리면 청산이 난다고 한반에. 그리고 그렇게 기준이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손실을 보더라도 늘 수가 없어 실력이. 왜? 기분에 따라서 기준이 계속 바뀌니까. 오늘은 어떤 기분이니까, 오늘은 차트가 어떤 거니까 계속 기준이 바뀌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손실이 나면 뭔가라도 그래도 손실 난 대신에 다음에는 이렇게는 안 해야지, 저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감적으로 의존해가지고 계속 매매가 이루어질까봐 계속 기준을 지켜야 된다. 물론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더 내려가가지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기준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손절을 했는데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기준 자체를 조금 수정하는 게 맞는 거지, 기준을 어기고 여행으로 다시 반등을 쳐가지고 수익이 난다, 손실이 없다, 본전에 나간다, 그거는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번에는 다행히 잘 지내갔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제 하락 초입이고 쭉 만약에 빔이 나왔으면 이때까지 200불, 300불, 500불 벌어놓은 거 한 방에 다 까먹는다고. 네. 그래서 그 기준을 꼭 지켜야 돼. 아깝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아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기준 자체가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다던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기준을 수정을 해야지.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진 기준을 수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는 방식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매매법을 조금 더 덧대든가. 타점을 잘못 잡고 잘 잡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일단은 가장 먼저 시드를 어떻게 분할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지, 충분히. 네, 그 제가 정한 원칙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아까워도. 자, 그리고 이제 시드를 어떻게 쪼개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준 게, 자, 여기 엑셀 파일 보이제? 자, 여기 보면 시드가 이제 12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0.09씩 3번 진입. 근데 요렇게 해도 어떻게 나누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인 거가. 아니요, 그 0.09가 네. 레버리지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레버리지 상관없이요. 무조건 개수.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레버리지는 이제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풀을 늘려주는 용도고, 실질적으로 내가 손익의 차이가 나게 하는 건 들어가는 코인의 개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0.9씩 3번, 레버리지는 상관없어. 뭐 50배를 하든 100배를 하든. 근데 이제 격리로 만약에 100배를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조금 이야기는 달라지겠지. 그런 비율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교차 기준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네요. 그래서 0.09씩 3번 진입하면 돼. 레버리지는 상관없어. 그러면은 이제 내 원칙대로 이제 3번을 진입을 했는데도 더 롱을 쳤는데 계속 빠진다. 그러면은 3번 진입하고 그냥 손절하는 걸로. 그 물 타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는 게 좋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여기 카톡을 한번 같이 보자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최초에 여기 39.150에서 롱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맞아요. 롱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1차 롱을 진입을 했어. 근데 이제 39에서 손절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깨지면 39는 여기 선이잖아. 네. 그래서 이 선 볼린저 하단부를 뚫고 분명히 한번 올라가면서 꼬리를 만들 거다. 여기서 한 번 더 물을 타라고 이야기를 했어. 추매를 해서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평단을 내려서 탈출할 목적이 아니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물을 타서 수익을 좀 더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볼벤 하단을 살짝 터치하고 반등해서 볼벤 하단 안쪽에 들어올 때 물 타서 수익을 좀 더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신 전제 조건은 하단을 뚫고 39K까지 깨면 더 이상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물을 안 타고 손절하는 걸로 시나리오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39 숏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는 무조건 숏이야, 그래서 숏으로 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내 관점이 맞게 되면 지금 어차피 롱을 잡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요거를 추천을 한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볼벤 하단, 지금 이거 메모장 보이지만 볼벤 하단에서 물을 타고 여기 조금만 내려오면 손절가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물을 타라고 한 이유는, 일단 볼벤 하단을 이탈해서 꼬리를 물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반등 지점이기 때문에, 첫째는 반등 지점이기 때문에, 둘째는 여기서 물을 타더라도 물 탄 거에 대한 리스크가 최대한 적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지. 만약에 물을 타가지고 물을 탄 다음에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물을 탄 자리부터는 처음 거보다 2배로 손실이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39K에서 손절을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요렇게 이제 물을 타는 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39에서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물 타는 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손절가를 더 밑에 설정하지 않는 이상 너무 빨리 물을 탄 거죠. 그렇지. 근데 원래 나한테는 39에서, 아까 카카오톡에도 적혀있지만 39가 깨지면 바로 칼같이 손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보다 원리 원칙이 더 중요하다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게 완전히 그냥 방식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타점 보는 그게, 제가 거미줄을 그래서
계속 이용했던 게 타점 완전 개똥이어가지고 거미줄은 진짜 원웨이로 막 엄청 큰 하락이 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살잖아요 일단. 그래가지고 제가 거미줄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웬만하면은 내가 진입 타점이 똥이어도 일단 사니까. 근데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끝장날 건데 거미줄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총 한 1400 날렸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400을 날렸는데 뭘 얻었어? 빚을 얻었죠. 그거 말고 뭐 이 매매에 도움되는 뭔가 남은 게 있어? 그래도 전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런 경험치는 이제 쌓였겠지. 네. 근데 내가 어떠한 기준 없이 계속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유행으로 계속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내거나 청산이 되거나 해왔단 말이야. 결국 본인이 하던 매매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그 매매법을 복귀했을 때 검증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1400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내 스스로 이제 기준이나 매매법을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거지. 방향이 오리무중인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면 A는 1번 상태에서는 괜찮더라, 2번 상태에서는 괜찮더라, 근데 3번 상태에서는 안 되더라, 요렇게 해가지고 표본 데이터가 생긴단 말이야. 네. 그러면 A의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수익이 엄청 적더라도 이거를 100으로 쪼개는 거예요. 시드를 100으로 쪼개서 한 내 총 시드의 한 50%는 이게 물을 탈 때마다 뚝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50%는 그냥 남겨놓고 나머지 50%를 백분할해가지고 거미줄을 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안전하기는 한데 이것도 근데 이제 원웨이로 하면 어쨌든 한 방에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핀트가 엇나가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연장선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미줄로 하더라도 원칙을 만들고 했더라고 치면 1, 2번이 똑같은 기준으로 계속 접근한다 치면 1, 2번은 내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됐는데 3번은 이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되면 이 부분을 고쳐가지고 새로운 A 뿔이 되는 거야. 원칙이 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계속 매매를 할 때 접근을 했으면 내가 가진 기준을 살려두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식으로 매매법을 잡아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푹 떨어지면 원칙 내가 여기서 손절해야지 했는데도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거미줄을 하든 뭘 하든 이제 기준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매매법을 만들고 뭐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이게 무조건 지켜져야 돼. 앞으로는 이게 안 지켜지면 새로운 매매법을 해봤자 그 매매법은 할 때마다 새로운 매매법이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가나? 그렇죠. 잘못된 걸 바로바로 고쳐서 수정을 해야죠. 근데 지금 뭐 정확히 매매법이 자리 잡은 게 없어서 진짜 계속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매매 진짜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런 매매 다 해봤는데 요즘 그 붕어방에서 계속 나오는 매매법 있잖아요. 한번 보셨어요? 뭐 저 엔벨로프로 하는. 네, 엔벨로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해봤는데 그것도 확률이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속으로 지금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정확하게 내 의도를 내가 이야기를 잘 못해서 그렇나? 그러니까 엔벨로프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봐봐. 자, 봐봐봐. 엔벨로프가 자 세상의 모든 매매법은 100%는 없거든. 맞잖아. 네. 100%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엔벨로프를 했을 때 수익이 좋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엔벨로프를 사용했는데 또 똑같은 매매법으로 했는데 수익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은 기준이야. 기준. 자, 이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이야기야. 자,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기준을 갖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벨로프가 좋고 나쁨이 아니고 첫째는 나하고 이 매매법이 맞는가 안 맞는가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내가 매매하는 환경, 내 성격,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자 이해가 조금이라도 안 가면 이해가 안 간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 내 가슴이 이해는 다 되는데 사실상 저한테 맞는 매매법, 틀린 매매법 그런 건 없죠. 그냥 수익이 많이 나면 그게 맞는 매매법인 거고. 어떨 때는 그 수익이 많이 나는 매매법이 손실만 날 때도 있을 텐데 분명히. 근데 그러면 그렇죠.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나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안 맞는 매매법이라고 하죠. 그 뭐 이때까지는 그걸로 수익을 1억을 냈는데 그걸로 또 다시 1억을 청산당했으면 그러면 50대 50이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맞는 매매법이라는 거는 없다니까. 정확히 말하면 맞고 틀리고가 없다니까. 맞고 틀리고가. 어떤 거는 어떤 상황에 틀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어떤 상황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매매법이 승률이 좋고 혹은 승률이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가? 아니 이해했어요. 똑같은 매매를 쓰더라도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나는데 본인만의 그 이제 손절가라던가 입절가라던가 그런 매매 원칙을 지켜야지만 이제 수익이 나더라도 득이 있다. 그치.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매매 성향도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부분이 있냐면 A씨가 있고 B씨가 있어. 그런데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무조건 장타로 해야만 돈이 벌리고 단타는 무조건 털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특히나 주식시장 하는 사람들. 근데 A라는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매매 환경이 뭐 수시로 볼 수 있는데 오랫동안 집중해서 볼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장타를 하다가 단타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고 나한테는 좋은 결과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A 같은 사람은 단타를 계속 쳐가지고 모든 사람은 장타가 맞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단타가 맞는 거야. 그러면 자 이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줄게. 이제 엔벨로프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엔벨로프 이거 정말 쓸모없는데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거는 똑같은 관점 똑같은 내용으로 그 매매법을 보더라도 다 관점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야. 또 활용할 때는 그래서 이제 뭐 피보나치라든가 이런 거 작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작도를 해도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값이 나오거든. 막 이런 식으로 작도하는 사람들 있잖아. 값이 그게 다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만약에 엔벨로프 매매법을 쓰는 게 아니라 로단 매매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자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갖고 가야 되냐면 처음에는 내가 아무런 지식이나 매매법이 없기 때문에 엔벨로프를 써. 자 엔벨로프에 대한 원칙을 내가 ABC를 들고 간다 치자. ABC를 들고 가면 어떤 상황에는 A를 쓸 거고 어떤 상황에는 B를 쓸 거고 어떤 상황에는 C를 쓸 거잖아. 근데 이 A라는 방법은 내가 A라는 방법을 쓸 때마다 손실이 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엔벨로프 매매법에서 배운 A라는 방법을 지우고 BC만 사용해. 첫째는 이해되나? 네네. BC만 사용하다 보니까 매매 타점이 너무 적게 나온 거야. 내가 하루에 매매 거래할 수 있는 시간 대비해서 매매 타점이 너무 적게 나. 그러면 여기서 볼린저 매매법을 또 갖고 오는 거야. 볼린저 예를 들어서 볼린저를 갖고 온데 볼린저 매매법 A랑 엔벨로프 BC를 같이 세 개를 조합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 E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이걸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매매법 E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엔벨로프와 볼린저 매매를 같이 합성한. 그러면 이게 로단의 매매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기준을 갖고 있어야 A가 잘못됐는지 B가 잘못됐는지 C가 잘못됐는지 데이터가 남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매매법이든 나쁜 매매법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매매법도 없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내가 맞는 A 매매법에서 내가 맞는 부분만 갖고 오고 B 매매법에서 내가 맞는
맞는 부분만 갖고 오고 C 매매법에서 나한테 맞는 것만 갖고 와가지고 조합해서 본인만의 이 매매법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이제 계속 숙련도를 키우는 거지. 그럼 E가 또 부족하면 또 새로운 뭔가 지표를 갖고 올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매매법을 제일 처음 썼는데 처음에는 이제 볼린저도 없이 매매를 했었고 거래량이랑 봉차트랑 거래량만 보고 매매를 했었어. 주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봉차트랑 거래량만 보고 했었는데 자 이걸로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볼린저를 주식에서 많이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단기 저점이나 고점을 나타내는 볼린저를 써보자. 자, 근데 주식에서는 보통 볼린저 밴드가 안쪽에서 노는 경우가 많아. 아래를 뚫고 가거나 위를 뚫고 가는 경우가, 왜냐면 장시간이 짧으니까 아래를 뚫고 가거나 위를 뚫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볼린저로 보려고 하니까 이건 주식에서 또 보던 볼린저랑은 또 다른 개념으로 다가오는 거라. 그래서 볼린저의 추세를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30선을 내가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또 테스트를 해봤어.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볼린저가 더해지고 30선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볼린저 30선 추가하니까 내가 손실이 적은 매매법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고 만들어졌지만 진입 타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또 있더라고. 그럼 이 단점을 또 보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2평선을 보기를 시작했어. 2평. 그리고 2평 보고 나서 특수한 횡보장에서는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있더라고. 계속 하루에 뭐 10시간, 20시간 차트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패턴이라는 걸 도입해. 그 다음에 이 패턴대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볼린저도 맞고 30선도 맞고 2평도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는데 반대로 간다. 그럼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찾아보니까 내려가는 이유가 있더라고. 금리 인상, 예를 들어서 뉴스, 거시적 관점. 그렇게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매매법이 아직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중인 상황이지. 아직도 항상 사용하던 매매법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살려둘 거는 살려두고 죽일 건 죽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되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2시 4시에는 횡보하니까 시간대 분석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10시 30분부터는 사람들이 왜 나스닥 차트를 보지? 나스닥 따라서 비트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매매법, 여러 가지 매매법을 다 요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필요한 거를 끄집어내서 쓰는 거라. 그러면 이제 내가 기준이 있으면 이런 매매법을 하나 추가해서 이 매매법은 내하고 안 맞아 하면 엔벨로프, 예를 들어서 엔벨로프 매매법은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의 매매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로단의 매매법이야. 노단의 매매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엔벨로프 매매법을 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만의 매매법을 무조건 만들어야 해. 나의 성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뭐 5천만이라면 5천만 중에 성향이 100%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 본인의 성향은 본인밖에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매법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쳐내고 맞는 건 놓고 부족한 건 추가하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기 주도 학습처럼.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완전히 가나?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번개봉이나 목탁봉이라는 거를 내 기준으로, 자, 아까 말했던 패턴 매매에서 보니까 이 번개봉, 목탁봉, 이건 내가 이름을 지은 거잖아. 알다시피. 패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봉이 나올 때마다 여기가 전저가 되고 전고가 되더라고. 근데 사실 번개봉, 목탁봉으로 수익을 낸 사람이 많거든, 우리 방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뭐 100% 확신은 아니지만 80% 이상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 나름대로의. 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가면 돼. 원리랑 원칙을 만들어서. 이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야. 돈을 버는 거보다. 저도 뇌동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지. 내동을 일단 고치기 위해서 원칙을 무조건 준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오늘 깨져버렸어. 그게 깨져버리면 이 프로젝트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제어 못하면 차라리 매매를 안 하고 저금하는 게 낫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나도 알고 있거든. 나도 내동 매매를 하니까. 엄청 수익이 많이 나시잖아요.
많이 날 때 있고 나도 손실을 볼 때도 있지. 왜냐면 아직까지도 완벽한 매매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나면 그냥 손실 나는 게 아니고 왜 손실 나는지 복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나도 아직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매매를 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도 내 매매법을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매매법을 많이 써봤겠지. 뭐 스토캐스틱을 쓰든 RSI를 쓰든. 근데 거기에서 내하고 맞지 않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매매법들은 안 쓴다라는 거지. 테스트를 해보고 내 기준은 나는 이미 잡혀 있으니까. 일단은 이 방향성이 어쨌든 어떤 매매법을 하고 이제 제가 만든 매매법을 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방향성이 일단 가장 중요하잖아요. 추세. 네, 추세랑 방향성. 이게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이게 한번 제 관점이 엇나가 버리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 무조건 상승장인데 해가지고 롱을 타면은 근데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숏으로 간다. 그러면은 완전 박살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게 아직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는 내가 할 수 아는 걸로밖에 설명을 못 하니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수많은 나도 청산을 당해보고 손절도 해보고 익절도 해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만든 매매법으로 이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관점을 계속 전달하는 거 과거 내역을 보면 거의 한 2달 정도 관점을 전달한 것 중에 거의 틀린 거 없이 그 예상 범주 안에서 항상 움직이거든. 네, 보고 있어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일단은 볼린저로 추세를 읽는 게 가장 좋아. 이건 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중단타를 치든 단타를 치든 차트 봐서 알겠지만 휩소도 되게 많거든. 속임수. 그래서 계속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볼린저 밴드로 추세를 읽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뭐 4시간 봉이나 1봉이나 이런 식으로 모든 봉을 다 보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부터 일단 알고 가야 돼. 이제 그 볼린저 강의를 올려놨거든 내 유튜브에. 총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다고? 그러면 요거만 일단 다시 한번 내가 직접 육성으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부터 본인 매매 하는데 이 기준으로 한번 해봐봐. 자,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볼린저가 요렇게 있어.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기준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요거를 똑같은 설명을 여러 번 했었거든. 자, 여기 볼린저 밴드가 요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차트가 요렇게 생기고 이렇게 가겠지.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윗볼밴, 여기가 윗볼밴, 여기가 중단, 그 다음에 하단이잖아.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세를 나타내는 거는 30선이야. 30선. 여기 보면 볼린저 중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 30선은. 그래서 30선이 중단 위에 있을 때 얘는 하방 추세야. 중단 위에 있을 때. 이해 가나? 네. 자, 그리고 중단 아래 있지? 중단보다 아래 있잖아. 네. 얘는 상방 추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덧붙이자고 하면 볼린저 중단선은 현재 힘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 30선은 후행성 지표.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기 상방이잖아. 여기는 하방이제.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 뒤에 상승했던 것 때문에 요 위치를 조금 더 띄어서 그러니까 늦게 오죠. 또 맞지. 그 이야기 내가 그림을 조금 애매하게 그려가지고 후행이니까 더 늦게 오죠. 요거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그게 이제 일봉, 날봉이나 주봉, 그러니까 이 봉의 시간 텀이 길면 길수록 더 후행성 성향이 큰 거지. 대신 이 시간의 길이가 1분이나 5분으로 짧아질수록 더 그거 덜 되는 거지. 후행성이 일봉보다는 더 약하다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서 중단 밑으로 내려왔는데 하방인데 여기서 차트 보이지? 네네. 여기서 이제 하락 관점으로 바뀌었잖아. 이미 여기서 내려왔는데도.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원래는 후행성 지표 일봉일 때는 봉이 하루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이 긴 봉일수록 더 후행성으로 표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거는? 네네네. 근데
근데 1분봉으로 봤을 때는 같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덜어. 자, 여기서 이제 상승인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상승이 이제 나타나잖아. 근데 여기서 하락인데 여기까지밖에 안 가고, 이거는 조금 좀 기네. 같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 자, 여기서는 상방 추세잖아. 상방 추세. 근데 이제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더 내려가면서 같이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같이 크로스 나면서 또 바람에 상방 추세로 바뀌게 되지. 그러니까 이 간격이 시간 기준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준 거고, 방금 뭐 후행성 그거는. 자, 일단은 요렇게 보면 돼. 요 이제 30선이 20 중단 위에 있을 때는 하방, 그 다음에 30선이 중단 아래에 있을 때는 상방 추세다. 요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 하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혹은 상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때 요런 경우가 많아. 자, 요 예시를 보여줄게. 그럴 경우에는 아예 저거 자체를 훼손시키지를 않아. 가장 좋은 예, 요 부분이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보이나? 네. 자, 이거를 내가 캡처를 해서 보여줄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 30선 그가 날 듯 안 날 듯. 30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방 추세인 거는 맞지? 네. 자, 근데 하방의 힘이 지속적이고 매수세가 약하고 매도세가 세다. 예를 들어서 숏이 세다라고 하면 절대 훼손 안 시키고 얘를 막고 그냥 내려와. 여기서도. 맞지? 네. 이해되나 이게? 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완연한 하방 추세에서 내가 힘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 30선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 올라가면 다시 숏 잡고 여기서 익절하고 여기서 올라가면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네. 단타를 칠 때, 실제 단타를 칠 때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거든. 상승도 마찬가지야. 상승도 조금 이따 차트를 한번 찾아보겠지만, 상승을 하면 볼린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을 거잖아. 얘가 31선일 거잖아. 네네. 31선인데 얘가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얘가 떨어졌다. 여기가 그냥 최대 저점이 되는 거겠지. 그럼 내가 숏 잡으면 여기서 익절해야 되고, 롱은 최소 여기서 타야 리스크가 적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 지금까지? 네네.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고,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 좀 애매한 부분도 많아. 왜냐면 30선이 후행성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크가 많잖아요. 저게 갑자기 이렇게 하락인데 빅롱이 떴다. 그런 경우도 많지.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제일 처음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를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본인이 시험 삼아 해보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줬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다시 캡처를 하나 떠서 보여줄게. 차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 내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는 차트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보자. 보이나? 내가 캡처 뜬 거? 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 볼린저 선 있잖아. 네. 이 볼린저 선의 각도대로 똑같이 내려간다고 치고 한번 그려봐. 이렇게 쭉 연장선을. 이것도 이게 제일 좋은 연습이야. 얘도 지금 살짝 아래쪽으로 말리기 시작했고, 엄청 살짝이긴 하지만 엄청 살짝 말렸지. 얘가 쭉 가면 요렇게 되겠지. 맞지? 네, 맞아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겠노? 아래 볼린저 하단은 요렇게 열리겠죠. 요렇게 되겠지. 얘는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만드는 거야. 만약에 이 상태로 이제 내가 매매를 한다고 하면 얘 내려가고 이 선이 두 개 붙어. 이렇게 가면 맞지? 네. 이런 차트 봤나? 이렇게 붙는 경우 많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얘가 내려가든 아예 그냥 얘가 올라가가지고 얘를 내리든 같이 수평으로 가든 이쯤에서 변동성이 생긴다는 결과값을 대충 유추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생기겠네. 그럼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가면 20선은,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얘가 위로 올라가면 20선은 요렇게 될 거야. 맞지? 네. 그리고 얘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빠졌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겠노? 얘 20선 아래에 30선이 있지. 만약에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치면 20선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롱 관점이 돼요. 롱 관점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어차피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롱 관점으로 나는 한번 해보겠다. 그럼 이제
반대 관점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 연장선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모양의 볼린저 밴드는 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이제 지금 인지하고는 있다 애가. 그럼 분명히 조금 있다가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방금은 이제 롱 관점이고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볼벤이 같이 이렇게 밑으로 같이 이렇게 수평돼서 내려오겠지. 네.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가겠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여기서 엣지가 나오고 있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줄 거야. 지금 기본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계단식 하락의 표본 있지. 이 부분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아예 그냥 30선을 넘지 못하고 최고점이 30선이 돼버리는 상황. 네.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이해되나?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첫 번째는 30선이 중단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 아래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본인은 계속 차트를 보고 시뮬레이션, 이 볼린저 밴드 30선하고 볼린저 밴드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본인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고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실제 매매 적용을 한번 해봐봐. 이해되나? 이게 여기서 그 지금 이미지에서 저 앞쪽에 장대 음봉이랑 양봉이 같이 나온 저기 자리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패턴 매매를 할 건데, 지금 그 모든 그러니까 아직 기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과부하 걸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럴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흘려들어.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저 이 크로스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근데 이제 저 때 이 장대 양봉이 안 나왔다고 쳤을 때 저기가 사실은 이제 상승 관점이잖아요. 저 앞부분만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럼 저 같으면은 저 자리에서 숏을 잡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아니요, 그 훨씬 앞에. 어디? 네, 거기 오른쪽에. 네, 거기. 10시 31분? 네. 여기서 양봉이 안 나오고 음봉만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저 빨간 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중앙선이 밑으로 가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서 숏 관점이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미안한데 내가 여기 맞나? 10시 31분. 네네네, 그 맞아요. 그 31분에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빨간 선이 밑에 있고 중앙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이잖아요. 상승 관점이지. 네, 근데 이게 후행성 차트다 보니까 빨간색 장대 음봉이 이 30선을 뚫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아니지, 뚫고 내려왔지만 지금 몸통이 30선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상승 관점으로 볼 수 있어. 완전히 뚫고 내려온 게 아니어서요. 봉 마감 자체가 뚫고 내려온 게 아니라. 저는 저런 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가지고 잘못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고 심플하게 아까 그거부터 해서 정리를 짝짝짝 해나가면 돼. 보통 이제 5분봉 같은 경우도 봉 마감하기 5초 10초 전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마지막 봉을 보고 헷갈려가지고 잘못 들어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거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을 거거든. 근데 그거는 추세를 읽을 줄 알면,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에 추세를 읽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예상을 하고 내가 생각한 추세가 나올 거잖아.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추세를 알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해놓은 시나리오 반대로 가면 이제 바로 손절을 하고 익절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는 없지 사실. 왜냐면 뉴스가 터져서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뭐 호재 악재가 있어서 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 요인이 워낙 많잖아.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추세를 읽고 내가 생각한 추세 반대대로 가면 무조건 손절하는 걸로 기준을 세우고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조금 내가 더 완벽함을 추구하면 좋겠다 하면 이제 뭐 패턴 매매라든가 그건 나중에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하지 말라니까. 계속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안 해주겠다가 아니고, 지금 일단 이거부터 할 수 있어야 돼. 그 부분. 그럼 지금 이제 5분봉 차트로 해가지고 이 미래를 좀 그려보겠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 빨간색 선이 31선이 주황선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숏을 잡는 게 맞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노란색 선이랑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 자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연장선을 그으면 무조건 X자로 교차되면서 크로스가 되잖아. 그럼 거기서 추세 전환이 보통 일어나. 근데 만약에 그러면 위로 이제 보통 장대봉이 한번 나오거든. 요렇게 엄청 크지는 않지만 요 정도에 되는 장대봉이. 네. 장대봉이 나오는데 그 장대봉이 안 나오고 다시 밑으로 꼬라박는다. 그러면 얘가 저항으로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거를 다 조합해서 더 확실하게 알려면 저항이랑 지지도 알아야 돼. 어려워지네요. 왜냐면 매매법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저항 지지한다고 그 모든 걸 다 섞어서 절대 못 써. 내가 그냥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근데 머리가 더 복잡할 거야. 봐. 기본적으로 빨간색이랑 이 모든 네 가지 선은 기본적으로 저항이 되고 위에서 이평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평이 몰리는 거는 횡보한다라는 거고 횡보하는데 이 이평이 몰려있는 이게 다 같이 몰려있단 말이야. 몰린단 말이야. 나중에는 횡보를 하게 되면. 그럼 이 위에 있으면 위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 몰려있는 이평 밑으로 몰려있으면 숏으로 갈 가능성이 커. 그게 아까 내가 카톡에서 이평 모여있는데 이평 밑에 있기 때문에 숏일 가능성이 크다. 저걸 못 들어줬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 아까 카톡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야. 이게 저항이랑 지지 매매법을 또 다른 매매법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추세도 못 읽는 상태에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 설명을 멈추는 거야. 네.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급한 만큼 돌아가야 돼. 한 개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뉴스 이런 거 보고 블룸버그 들어가서 이런 거 보고 CNN 뭐 라이브 브레이킹 뉴스 이거 보고 예를 들어서 고래지갑 3번 지갑 확인하고 157번 지갑 확인하고 253번 지갑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업 물량 있는지 체크하고 이런 거 다 설명하면 한 번에 다 적용할 수 있나 소화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마 머리가 더 복잡해질 거야. 거기다가 지금 상황에서 청산맵을 한번 넣어봐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뒤죽박죽 될 거거든. 그리고 오늘은 더리비도 옵션 만기니까 오후 5시에 끝났는데 CME가 1시에 만기기 때문에 CME 물량 스큐에서 체크해가지고 뭐 어떻게 반영될 건지 체크해가지고 진행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아마 헷갈리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 엄청 헷갈리죠. 그래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거야 내가. 어렵네요. 이거 다 보고 이렇게 대입하고 이거 저 1도 안 되는데 2, 3, 4 어떻게 못 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추세를 그냥 읽는 연습을 하면서 본인이 가진 매매법을 이때까지 썼던 것 중에 그래도 승률이 높은 방법을 대입해서 쓸 거잖아. 무슨 말인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형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서 나한테 맞는 거는 쓰고 아닌 거는 걸러내고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답이야. 완전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완전 기준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형이 하는 대로. 왜냐면은 이때까지 형이 그렇게 시행착오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 잘하는 걸 따라야죠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따라오다가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거는 또 흡수하고 아닌 건 뱉어내야 돼. 네. 본인하고 안 맞는 거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래서 오늘 당장 하루하루 수익에 급급해 하지 말고 계속 차트를 봐. 근데 이제 차트를 그냥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내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려면 진짜 소액으로도 한번 베팅해보고 본인이 연장선을 그어서 시나리오대로 베팅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매매법으로도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게 충분히 느껴질 거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번 이제 코칭 데이 때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코픽님이 이야기해 준 대로 이렇게 매매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 보완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면 그거는 지지 저항 매매법을 조금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때 맞는 솔루션을 꺼내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추세를 기본적으로 읽는 연습 그리고 내가 시뮬레이션을 짜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봐봐. 알겠지? 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네.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건 없나? 궁금한 거 많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 한번 이제 지금 설명해놨던 거 딱 2개밖에 없거든. 네, 볼벤이랑 이 30선 그려서 유추해보는 거. 그거 한번 먼저 해서 한번 매매 한번 적용시켜 봐봐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러면은 이 5분봉이 교차되면서 쇼관점이 되는 거네요. 지금은 빨간색 선이 밑에 있어서 롱이지만 이제 캔들도 밑으로 내려왔고 캔들도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 그러면 노란색 선은 이대로 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하락이 더 급격하면 이 빨간색이 꺾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완전 숏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만약에 빨간색이 안 꺾이고 연장이 되면 쭉 올라가게 되잖아.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차트가 이런 차트는 못 봤을 거거든, 볼린저 밴드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거야. 요런 식의 장대봉이 나와서 이 평이 이 안에서 놀도록, 이 30선이 이 안에서 놀도록 만들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 볼벤 양쪽이 벌어지지 않나요? 벌어지는 거는 급등이나 급락 때 보통 많이 생겨. 이렇게 벌어지는 거 말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급등이나 급락이 있을 때, 장대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보는 게 또 달라. 그 벌어지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벌어진 구간은 강저항이기도 해. 그래서 강저항을 뚫기 위해서 강슈팅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 내가 진입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봉이 여기 있어. 농으로. 봉이 여기 생겨가지고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야. 네. 벌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겠노? 이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벌어지는 지점은 내가 강저항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네. 그러면 손절 구간을 되게 짧게 갖고 가야 되겠지. 왜냐면 돌파 매매니까. 네. 만약에 이 강저항을 못 뚫게 되면 다시 이까지 내려 꼬꾸라지거든. 볼벤 하단까지. 여기에 못 들으면 바로 하락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잡으면 돼. 해봐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많이 꼭 겪고 본인이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해는 완전히 됐어요. 이해하는 거랑 경험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무조건 해봐. 차트를 멍하니 보고 있어 봐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캔들이 중앙선 위로 올라와가지고 안착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차트가 자, 이 캔들이 이제 중앙선 여기에 이렇게 생긴다고? 이거 볼린저 중단을 뚫고 간다고? 네, 중단을 뚫고 이제 캔들 마감이 중앙선 위에서 아예 마감을 한다면 그러면은 쭉 이제 크로스가 안 나고 이대로 쭉 가게 돼. 상승 가능성이 크지. 이해했어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봐봐. 하다가 이제 궁금한 건 물어보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